하박국의 하박캐스트 시즌2 1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시즌2 영화를 촬영했는데 하루 만에 1화를 촬영하게 됐네요. 역시 한번 시작을 하니까 입이 트이고 나니까 계속 뭔가를 또 만들어내게 되네요. 어제 만든 거는 편집까지 끝냈는데 아직 업로드는 못했어요. 그 유튜브에 올리려니까 뭐 채널 아트워크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 좀 뭔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오디오로만 올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뭐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뭐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올릴 순 없어가지고 일단 편집만 끝내고 킵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는 영화 그리고 오늘 있는 1화 그러면 2화가 차게 되겠죠. 이것들을 어떻게 어떤 스케줄로 올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리기 전까지 고민을 좀 해보려고요. 음. 어제 제가 막 일이 많다고 되게 막 징징 됐는데 사실은 일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저한테 맡기실 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맡기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일이 많기는 해요. 근데 일이 많기는 한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묻는다면은 약간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이 일단 가짓수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특수한 일, 그러니까 이 일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되게 애매한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을 뭔가 딱 뭐라고 똑부러지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듣는 일이더라고요. 정확히는 발매되지 않은 음원을 듣는 일. 지금 저희 그 제가 운영하는 인디레코드 레이블 연기획에서는 하반기에 앨범이 2장 나옵니다. 신인 아티스트의 앨범 1장, 그리고 룸306의 네 번째 앨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앨범들을 다 들어봐야지 제가 뭘 할 수가 있잖아요. 다행히도 둘 다 지금 마스터링까지는 끝냈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음악을 더 듣고 의견을 내가지고 음악을 수정할 일이 있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올해 발매되는 신인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믹스만 8개월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 건 아니죠. 8개월 동안 그 친구가 프로듀서 친구가 믹스를 하고 대신 저도 그걸 계속 들어야지 의견을 줄 수가 있으니까 8개월 동안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음악을 들어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걸 전달하고 싶은지, 이 음악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리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음악을 좀 계속 들어야지 더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제 주변의 친구들, 제 주변에 그리고 저한테 음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리 들어봐 달라고. 그래서 그런 음악들도 듣고 있고 저한테 일을 맡기시는 분들, 예를 들어 저한테 A&R을 맡기고 있는 문소문이라든지 PR을 맡기고 있는 진초이라든지 이런 아티스트의 음원도 발매되기 전에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레이블에 데모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 경우도 음악을 들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발매되는 곡을 듣는 것보다 발매되지 않는 곡을 듣는 시간이 훨씬 긴 것 같아요. 네. 사실 발매되지 않은 곡을 듣는 건 특권이죠. 왜냐하면 발매되지 않은 곡이라는 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곡을 듣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는 좀 음악 마니아들, 네, 음악 너드, 긱들의 약간 특징 중이기도 한데, 예전에는 정말 예전에는 90년대에는 인터넷도 없고 CD를 구입하지 않으면은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시중에 파는 CD는 뭐 누구나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음악 마니아들은 게다가 대중음악이라는 거는 서구에서 왔으니까 수입 CD, 한국에 라이센스 되지 않은 그런 수입 CD를 따로 어떻게 구입을 해가지고 듣고 그게 너무 좋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죠.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수입 CD라는 게 굉장히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뭐 딸깍하면은 주문할 수 있는 게 됐는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수입 CD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레코드샵에 그 음반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 레코드샵에 가야지만 구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운이 따르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구한 음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은 저는 그 음악 마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특권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PC통신 음악 모임 같은 경우 보면은 수입 CD를 잘 공수할 수 있는 분들이 가장 그런 권력의 최상층을 누리면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따라 음악을 듣고 그분이 좋다는 음악을 따라 듣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음감회를 했으니까
음감회라는 게 저희가 못 듣는 음악을 다 같이 듣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자기가 못 듣는 음악을 상대가 갖고 있으면은 그거를 좀 카세트 테이프 같은 데 녹음을 해가지고 주고받는 뭐 그런 것도 하거든요. 저는 당시에 그 피시만스, 요새 다시 해외 서구에서 굉장히 다시 주목받으면서 뜨고 있더라고요. 피시만스의 CD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피시만스의 음반이 월드팝스라는 잡지에 이종현, 지금 MPMG의 돈만이님이죠. 이종현 헤드 프로듀서인 이종현 님이 칼럼니스트로 피시만스를 소개를 했는데, 당시 국내에서는 그걸 구할 길이 없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는데, 제가 마침 운 좋게 일본 음반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레코드샵하고 그리고 향음악사에서 피시만스의 음반들을 구입을 해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음반을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해서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당연히 이게 뭐 그냥 제가 뭐 선의로 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분들도 저는 이런 음반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음반을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느 분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영국, 미국의 그런 모던록 명곡들을 모은 그런 컴필레이션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주시기도 하셨고, 굉장히 좀 그런 특권을 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들이 못 듣는 음악, 근데 지금은 사실은 남들이 못 듣는 음악이라는 게 없죠. 사실은 지금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에 음원이 퍼지면 전 세계 사람이 동시에 들을 수가 있으니까 뭐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음원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지간한 음악은 사실은 못 듣는 경우가 없죠. 지금 발매되는 음악은 그러니까 못 듣게 할 이유가 없죠. 사실 그리고 그 음악이 퍼져야지 또 그 음악으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사실 못 들을 음악이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못 듣는 음악은 아직 발매되지 않은 음악이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질을 갖고 그런 발매되지 않 남들이 못 듣는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남들이 못 듣는 음악을 미리 듣는 게 기분이 좋은가? 근데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일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쓰죠. 생산성이라는 거는 제가 그 같은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아웃풋을 뽑아내는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그 뭐 글을 쓴다고 치면은 원고지를 한 시간에 10매를 쓰면은 그 10매에 따른 가치가 교환이 되어 가지고 저한테 돌아오겠죠. 그러면은 저의 생산성은 그 가치만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물론 음악을 듣고 아티스트에게 피드백을 하고 전략을 짜가지고 그 음반이 나오고 나면은 그때 가치가 생기긴 하지만, 어, 한편으로는 그 음반은 많은 사람들이 아티스트의 음반이라고 생각을 하지, 제가 참여하긴 했지만 저의 음반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죠. 그래서 뭐 저의 생산성으로까지 이어지는지, 물론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웃풋을 이렇게 지금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것처럼 아웃풋을 바로바로 내는 게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바로바로 반응이 오고 반응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재밌잖아요. 사실 그런 게 되게 재밌는데, 근데 이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는 사실 어떤 생산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딱히 뭔가 사람들한테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사람들한테 내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상이라는 게 아무래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미가 없기도 하고, 이게 저희가 발매된 음악에 대해서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뭐 물론 요새는 뭐 음악 커뮤니티가 많이 사라져가지고 음악 이야기를 전처럼 많이 나누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는 좋은 음악 있으면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카톡을 주고 받는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음악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발매되지 않은 음악, 그리고 이 발매 공개되면 안 되는 음악, 다른 사람들한테 유출되면 안 되는 음악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너무 제한되죠. 그 아티스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티스트는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순수한 감상의 측면에서 이 음악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팀이 있다면은 뭐 그 팀이랑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어쨌거나 이 레이블 일을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외로워요. 굉장히 외롭게 느껴지고, 음, 네. 사실 저는 음악을 뭐 꼭 굳이 사람들과 나눠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공연을
그렇게 딱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공연을 딱히 좋아하지 않는 편은 일단은 저희 뭐 레코딩 음원이 사실은 가장 그 아티스트의 베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베스트가 있는데 왜 굳이 그런 되게 불확실성의 세계에 놓여진 음악을 들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있고 공연장에 가면은 생각보다 되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신경 쓰이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음향이라든지 사운드가 정말 좋지 않아.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페스티벌이나 클럽 가가지고 좀 사운드에 대한 불평을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뭐 주변에 갑자기 뭐 예를 들어 암내가 심한 사람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가는 것보다 집에서 쾌적하게 에어컨 쐬면서 내가 만든 시스템, 내가 잘 정리한 내가 만든 좋은 스피커, 좋은 헤드폰, 뭐 좋은 앰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음악을 듣는 게 훨씬 쾌적하고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이것도 장르에 따라 좀 이런 성향 같은 게 있는데 일렉트로닉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성향이기는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렉트로닉 음악 하시는 분 중에 라이브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라이브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음악을 라이브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라이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브를 하려면은 그거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적성에 안 맞는 분들도 계시고 왜 굳이 이 음악을 라이브로 들어야 되는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일렉트로닉 음악 쪽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은 주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특히 댄스 음악 말고 이런 감상용 음악 네, 그냥 레코드로 듣는 게 제일 좋다. 음원으로 듣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도 저는 좀 전보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열리게 된 것 같은 게 제가 공연을 진짜 많이 갑니다. 공연을 뭐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이 가시는 분들 정말 매주마다 막 두세 개씩 가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비할 바가 못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 나이 때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많이 가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가는 편이고 음, 그 공연을 가면서 저도 좀 뭔가 전보다는 확실히 공연을 되게 즐기게 된 게 있어요. 기왕 일 때문에 가는 공연이라면 즐겁게 보는 게 좋으니까. 제가 최근에 그 AE 볼륨 1이라는 그런 앰비언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라인업을 짜가지고 공연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 라이브를 해본 적이 없는 아티스트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라이브를 제가 하자고 제의를 하기 전에 라이브를 할 생각도 못 하고 계셨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음원을 들은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라이브로 듣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음악이기도 해요. 이렇게 뭔가 연주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재미가 있는 음악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좀 그 음악을 사람들과 좀 함께 듣고 싶어서 저는 그 음악을 공연으로 좀 듣고 싶어서 공연을 만들었고 꽤 그래도 사운드가 좋은 공연장을 섭외를 해서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정말 좋은 게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사운드로 일단 이 음악을 듣는다라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었고요. 잠시만요. 신혜경 나의 가요 반응 그 바이닐이 도착해서 잠깐 끊겼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공연을 만들어서 제가 공연을 보면서 느낀 게 일단은 이렇게 커다란 사운드로 그러니까 아무리 집에서 사운드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그 볼륨 차이라니까 볼륨이라는 게 저희가 뭐 소리의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부피감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스피커랑 큰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때 작은 스피커랑 큰 스피커랑 같은 볼륨으로 들어도 큰 스피커로 듣는 쪽이 볼륨감이 훨씬 있어요. 그 부피감이 훨씬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공연장에서 뭐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저희 입장에서 어쨌거나 집보다는 크니까 그 공연장에서 큰 사운드로 이 음악을 듣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너무 멋진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게 사람들과 함께 이 음악을 듣는 게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이 음악을 내가 사람들과 함께 듣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게 음악이라는 게 어쨌거나 에너지란 말이에요. 음악이 스피커를 통해서 에너지로 분출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느껴지고 그 에너지가 사람들을 또 타고 타면서 그 에너지가 또 증폭이 되기도 하고 뭐 감쇄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아티스트가 정말 좋은 공연을 보여줬을 때 그 에너지가 사람들을 타고 점점점 증폭이 되고 함께 공명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음악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공연을 자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다른 분들이 많이 만들어 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음악을 혼자 음,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음악을 혼자 듣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외로운 일이다. 그래서 외롭기 때문에 제가 또 일하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켜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절주절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도 이 음악이 잘 준비가 되어 사람들 앞에 나왔을 때 사람들과 함께 이 음악을 들으면은 너무 그때는 또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라톤을 달리다가 뭔가 이렇게 결승점에 도착한 것처럼 뭔가 일이 순순히만 풀리면 재미없잖아요. 빙고. 네. 그래서 그때 또 그 나름의 또 쾌감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네, 아직 발매되지 않은 음악,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이 음악을 빨리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그냥 이 음악을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은 사실 들으실 분이 많이 없거든요. 네, 잘 준비해가지고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바쿡의 하바캐스트 시즌 2 첫 번째 에피소드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클로징 멘트를 못 만들었는데 네, 모두 좋은 음악 많이 들으세요.